강남은 조선시대까지는 이게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한강 저쪽에 있는 시골 동네 그런 거였죠. 그때까지도 아직 사람 살 만한 데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단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벌어야만 된다. 되도록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남의 부속물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공화국, 강남 최고 이거는 좀 무너져야죠. 어떻게 끝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의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는 함규진입니다. 운때가 잘 맞은 것과 한 사람의 계획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제 박정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을 확장을 확실하게 좀 해보자 해서 권역별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강남은 새로운 상업지구이자 주거지구로 우리가 삼자 해서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거죠. 기본적으로 1969년에 제3한강교, 지금은 이제 한남대교를 놓아가지고 이제 강남북을 연결시키고 거기다가 바로 1970년에 개통되는 경부 고속도로를 뚫은 거죠. 여태까지 이제 교통이라고 하면 서울로 올 때 청량리를 통해서든지 뭐 서울역을 통해서든지 밖에 없었는데 경부고속도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류가 됐든 관광이 됐든 한반도를 남쪽까지 종주하는 그런 걸 뚫게 됐기 때문에 현저히 교통의 요지가 되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거기다가 거의 명문 고등학교들, 서울고, 경기고, 경기여고 뭐 그런 학교들을 또 그쪽으로 다 내려다 보냈죠. 강남 쪽에 있는 학교에 가면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더라. 이게 또 퍼지니까 또 그쪽에 전입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대기업들이 거기다가 사업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물류, 교통, 문화적인 인프라 다 깔린단 말이죠. 또 마침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올라오는 때가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급성장을 하던 때 아닙니까? 그게 다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강남이 그렇게 보기 드문 대박이 난 거죠. 과거의 한양, 과거의 서울은 이제 서대문 안쪽, 종로구, 중구 그쪽 뿐이었는데 강남은 경기도 광주에 속해 있었던 그냥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이게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한강 저쪽에 있는 시골 동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직장이 거기입니다. 처음에 한 70년대 학교 주변이 그냥 다 논밭이에요. 70년대면 이제 막 개발이 들어가기 시작한 때인데 그때까지도 아직 사람 살 만한 데는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좀 1등 문화라고 할까? 1등을 무조건 해야 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일단 돈을 어느 정도 이상 벌어야만 된다.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을 다녀야만 한다. 되도록이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수 빼고는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분당하고 제가 일산 쪽에 살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때 만들어졌습니다. 신도시로서. 근데 일산과 분당이 그때는 거의 땅값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강남의 영향인 거고 분당과 그리고 판교 쪽에다가 새로운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 IT 붐을 타면서 2010년대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게 이제 분당에다가 본사를 만들고 판교에 막 테크노밸리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직장인데 이제 멀리 출퇴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집을 갖고 출퇴근하고 또는 뭐 분당이나 판교에서 집을 갖고 출퇴근하고 그쪽이 발전하니까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몰리면은 아무래도 분산돼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수의 갓김치라든가 천안의 호두과자라든가 그런 거 했습니다만 사실상 웬만하면 서울에 다 있고 강남에 다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더 훌륭한 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려면 천안에서 호두과자 파는 것보다 여수에서 갓김치 파는 것보다 올라와가지고 강남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품격인 문화라는 것이 다 강남 쪽으로 집중이 되어버리고 어딜 가든지 그렇게 특색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남의 부속물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산임수가 뭔가 하면 일단은 뷰가 좋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뒤쪽으로 뷰 좋잖아요. 강물이 흘러가고 사람 살기가 풍경이 좋아야지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좋습니다. 과거에는 산나물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뭐 그런 거 얻을 수 있고 한편 강에 가면 또 물고기 잡고 조개 잡고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안보면에서 괜찮아요.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산이 막아주고 있는 사이에 배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남쪽에서 이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성하다가 물러가면 다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양 정도를 하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에 지금의 서울 일대 쪽에 남경이라고 해서 부수도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물색을 하고 다녔는데 그때 한 3군데 정도가 꼽히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지금의 경복궁이 들어서 있는 북한산 아래쪽이고 하나는 용산, 또 하나는 도봉구. 북한산 아래에 있는 거, 남산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도봉산 아래에 있는 거를 보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산을 끼고 있어야 된다. 강남은 전혀 아니죠. 이렇게 배산 임수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집집게 살기에 좋은 땅이다. 노른자위 땅이다. 그러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직장하고 가까워야죠. 출퇴근하기 쉬워야죠. 근데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최고의 일자리가 어딜까요? 궁궐이죠.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이거죠. 그러니까 궁궐에서 가까운 그냥 뭐 가마 타고 말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북한산 쪽. 이거 뷰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그쪽에 북촌이라고 해서 아주 최고 부촌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남산 쪽이 궁궐에서 얼마 가면 나온다 해서 남산 쪽에 더 남산골 해가지고 남촌에서 또 제2의 부촌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그런 데 가서 사나 미쳤나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긴 유배 가거나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 아닌가 했었던 것인데 아까부터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현대에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쪽이 집중 개발이 돼서 새로운 명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서 출퇴근이 편하면 거기가 명당 자리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금 바뀌는데 회현동이 이제 명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조선총독부라든가 가까워서 그렇고 명동 거리를 메이지마치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소위 근대적인 거리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주변은 여전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그쪽 중심으로 해서 소위 부티크 들어오고 뭐 백화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회현동이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 개발이 되기 전에 5, 60년대 거기도 역시 산 좋고 물 좋은 배경에다가 주요 직장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중앙청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시청 뭐 그런 쪽에 또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이 돼야겠죠. 성북동 쪽 그리고 평창동 그런 식으로 역시 북한산 자락에 있는 동네들이 조용하면서 출퇴근이 편하다 해가지고 거기가 부촌이 됐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성북동 쪽에서는 이 삼성, LG, 현대 그런 대기업 총수들의 저택이 다 거기 있었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성이요 뭐요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담벼락이 높고 소문에 따르면은 소위 뭐 최신 자동차를 타고 명동 쪽에 있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장을 봐온다 뭐 그런 식의 말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엔 처음엔 중산층용이었습니다. 부촌으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중산층들이 거기 살다가 점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고 그쪽의 집값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2세대, 3세대부터는 재벌들도 강남에 와서 살게 되었죠. 결국은 이제 서대문 권역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서대문, 뭐 영천 그리고 지금 은평구 그쪽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소위 땅값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강남하고 제일 멀어요. 그 다음에 북한하고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군부대들을 잔뜩 있다 보니까 고급주택이 올라가고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좀 새로운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좀 좋아지고 되게 화목해지면은 또 새로운 발전의 비전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1등하고 1등이 아닌 쪽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실제로는 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냥 보통 가방이냐 아니면 명품이냐. 그리고 1등이 여러 가지 다원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1등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겠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대체로 강남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어딜 가든지 특히 자본주의 사회라면 슈퍼리치들이 있기 마련 아닌가. 그리고 뭐
중산층이 있고 뭐 서민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중산층도 서민도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국토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인프라 그쪽이 너무나 집중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무조건 강남이 최고다. 그래서 좀 두루두루 뭐 인천에 가면 인천이 또 그렇게 좋고 또 대전에 가면 대전이 좋고 부산에 가면 부산이 좋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공화국, 강남 최고 이거는 좀 무너져야죠.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영끌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가 기득권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라니 그럴 바에는 내 시체를 밟고 가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길이겠죠. 어떻게 끝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전부터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직 옛날에 몰라도 지금 정부 부처 옮긴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꼭 공무원이 돼야만 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요 직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IT 기업들이 새로 분당과 판교에 들어서면서 그쪽이 또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제 새로운 더 괜찮은 일자리들이 지방에 좀 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이 좀 분산이 돼야지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쪽이 그래야지 좀 어느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뭐 태어나면 뭐하냐. 어차피 얘는 소위 빛나는 꿈의 도시 강남은 가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얘를 낳아서 뭐하겠냐. 키워서 뭐하겠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경쟁해봤자 거기를 전혀 꿈도 못 꿔볼 것 같다. 이번 생은 망했고 그래서 결혼도 못하겠고 애도 못 낳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출생률이 좀 저하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출생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1등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쪽도 힘이 수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세방에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별로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좀 뜻을 모아서 거기 분산, 다원화, 다양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뜻을 좀 모아보자. 뭔가 국토를 발전시켜보자. 다양화시켜보자. 다원화시켜보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런 유명한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들은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죠. 구도심은 옛날에 지었던 그대로 되도록이면 다 보존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빌딩 같은 것도 못 짓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겉에는 뭐 19세기 때 18세기 때 지었던 집 그대로 놔두게 하고 그래서 좀 나가면은 이제 신도심에서는 빌딩 높게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를 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관광을 한다. 뭐 파리에 간다, 로마에 간다 그러면 일단 구도심을 둘러봐야 된다. 신도심이야 뭐 똑같은 빌딩이나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구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대문이 있습니다만 그 안이 일제감정기 때 많이 뜯어 고쳤고 그 다음에 또 개발하느라고 뜯어 고쳐가지고 지금은 뭐 빌딩과 궁궐이 그냥 나란히 서 있죠. 아파트와 종묘가 바로 옆에 있는 식으로 구도심이라는 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남아있는 뭐 종묘나 궁궐이나 그런 게 있으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거기를 한번 둘러보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서울은 한편으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강남을 탄생시킨 한강을 낀 도시라는 그런 발전사가 있다. 그거는 대한민국에서의 서울인 거죠. 조선시대까지의 한양은 한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 한강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믿기지도 않는 쓰레기 섬이었던 난지도도 한번 보고 지금은 이제 하늘공원이 됐죠. 거기다 한번 보고 여의도도 보고 쭉 내려와서 현충원 그다음에 강남과 그다음에 저기 강동구 쪽에 있는 높은 빌딩과 놀이시설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지금도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강 투어 한번 그다음에 구도심 투어 한번 보통 이제 구도심 한번 가보시라. 구도심이 어디입니까? 뭐 경복궁, 청덕궁, 덕수궁 뭐 이렇게 궁궐들 한번 쭉 도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빠난 그 다음에 뭐 인사동 보고 익선동에 한번 가서 차도 한번 마셔보고 뭐 그런 코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요걸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알려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로에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공연을 본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하고 성균관대학교를 쭉 통과해가지고 후문을 빠져나가면 호젓한 길이 나옵니다. 그걸 북한산을 따라가는
가는 길이고 거기서 이제 멀리 남산까지 해서 서울 도심의 뷰가 내려다 보여요. 그거 기본적으로 산책하기 참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을 지나가지고 중간에 내려가면은 북천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북천 한옥마을을 떠나가지고 이제 인사동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바로 광화문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복궁, 그 경복궁 뒤쪽에 삼청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완전히 옛날 광화문 내거리까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쭉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 한 1시간 아니면 조금 더 되니까 산책도 하실 겸 그리고 이제 뷰도 보실 겸 명소도 들르시고 뭐 맛집도 찾으시고 그렇게 한번 코스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그 길을 쭉 따라서 대학로로 나온다.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좀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산책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뭐 좀 문화적인 그런 경관을 본다는 것과 그다음에 뭐 맛집이라든가 뭐 공연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게 그 코스가 아닐지. 우리나라의 도시가 몇 개 있나? 서울이 워낙 의미가 크다 보니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29개 도시가 나름대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관광의 통치를 좀 더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역사의 조상들이 여기 살면서 무엇을 고민을 했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으며 어떤 꿈을 꾸다가 그런 꿈이 깨지기도 하고 다시 재건하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랬나 보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꽤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한 그런 것이고 그것을 도시별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